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강연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신다면은 제가 대구와 부산에서 또 여러분들 만날 준비해서 또 재밌는 강의를 드리고 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잠깐의 조정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 조정이 나와도 큰 상관은 없고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2580포인트를 뚫게 되면은 아마 다음 자리는 2800포인트까지는 좀 크게 무리 없이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마 저렇게 올라가게 될 때 가장 메인은 외국인들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올라가는 만큼 2800포인트까지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게 좋은데, 문제는 28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종목들,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죠. 아마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종목들이 하나하나 돌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예상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올라갈 만한 테마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좀 잡아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 종목이 만약에 그런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서 추가 매수를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좀 잡주라고 할 만한 가스텔 바작 이런 것들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는 뭐 DYD, 삼부토건, JI테크 보여지고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나왔던 종목에 꿈비 APS, RBW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조금 애매한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24개가 되는데 이젠 조금 뭐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기는 힘들지만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LED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뭐 일단은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요 기업도 밑으로 밀리는데 유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이야기는 아마 올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유상증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미리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가 좀 좋지 않다면 유상증자의 위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삼부토건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요. 삼부토건은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뭐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급등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적 자체는 엄청나게 안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안전한 투자처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아마 우크라이나 테마 때문에 그냥 단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상향을 하면서 위로 쭉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에 물린 분들까지 탈출할 수 있는 상승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적당한 상승, 그러니까 한 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 만큼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건설업 쪽은 단기 급등세라던가 단기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사실상 뭐 건설업황을 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금리 인상기 사실 투자하기엔 너무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인 꿈비인데요. 꿈비는 지금 상장 이후에 상승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아용품 관련주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게 올라올 만한 내용이 좀 충만한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키즈 테마라든가 어린이 테마, 저출산 테마 이런 데 엮여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쪽으로 엮였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품절주기도 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다른 종목들은 뭐 10% 20% 올라올 때 얘들은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징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고 계셨다면은 사실상 이 올라올 때 25,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PS라는 종목이 지금 급등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OLED 관련주, LED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LED 이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단기 급락이 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로 이제는 급등이 바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단기 급락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긴 조금 어렵네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단순히 떨어졌다가 단순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걸 바로 회복하는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주가 변동이 있고 상한가 같다고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LED 관련주,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굳이 APS를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YD인데요. DYD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주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왔었던,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YD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입니다. 우리가 삼부토건을 한번 지분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삼부토건, 여기 보면 이제 DYD가 대주주죠. 그래서 이제 DYD가 함께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올라갈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이 기업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굳이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 급등 때 좀 아쉽지만 정리하시라. 2,000원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 나온 JI테크인데요. 무상증자는 이제 시장에서 급등시키기 정말 좋은 호재거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호재는 아닌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무상증자하면 공짜로 주식을 더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주식을 더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사면 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주식을 많이 주는 만큼 이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쪼갠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상증자라고 해가지고, 뭐 1,000만 투자했는데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면 내 돈이 갑자기 2,00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치는 그대로인데 한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갖고 있다가 2,000주로 한 주당 한 주가 늘어나니까 1,000주가 2,000주가 되겠죠. 2,000주로 바뀌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내가 투자한 금액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이런 이상현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수익만 내면 장땡이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한가 풀릴 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무상증자 기업들 한때 많았죠. 뭐 공구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급등 나오고 바로 폭락 나온 다음에 회복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빨리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메리트가 높은 기업들 별로 없죠. 뭐 이렇다 할 만한 테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랑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 한번 해볼 때 아직까지 이제 디스플레이 자동차 중에서도요 잡주에 가까운 기업들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잡주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우량주라던가 조금 괜찮은 기업들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약간 폰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까지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가지고 잡고 계시는 게 계좌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이 물려있다. 그럼 손실나고 있으면 손실이지만 그 종목을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나면은 그 수익 난 만큼 손실난 종목을 잘라내면 어쨌든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500만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는데 500만원 수익 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잘라버리게 되면 난 종목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지금은 우리가 내기 위해서 매매한다기보다는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연 가면 맨날 또 수익 거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가 주식하는 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다 생각이 드는데 약간 조삼모사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약간 수익을 30% 20% 내려고 하다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또 박살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장세 1년 동안 하락, 2년 동안 하락을 여러분들 두들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2년 동안의 하락을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겪어야 되는 것을 다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익보다도 나중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욕심내다가 뒤에 걸 놓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잃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욕심을 조금 버려보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매매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기보다는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과오, 나의 잘못된 매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겼던 손실들을 메우기 위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본전을 찾아준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최대한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뭐 제 예상대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리에 대한 강의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봤을 때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